넉 달 전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나민희 씨. 진통제를 먹어도 그때뿐 반복되는 증상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통증은 가슴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갑자기 심해지겠다고 좀 괜찮아졌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겠지 했던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결국 대학병원까지 찾게 됐습니다. 다가 다시 또 좀 심해진 양상이세요? 문제는 약을 먹어도 통증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이번엔 신경치료를 집중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 갑자기 돌발통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없지? 진통제 좀 주세요. 아니 진통제 없어요. 왜 가슴이 많이 아프세요? 갑자기 통증 올라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심해졌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좀 심하게 아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밤에 먹었던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지자 어김없이 통증이 밀려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계속 아파야 되나 싶은 정도. 그냥 계속 자고 싶다. 그냥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파서 고통을 그만 느끼고 싶어가지고.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나면 일부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에 잠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신경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이때 몸 한쪽으로만 띠 모양의 물집이 발생하며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아무래도 이 면역력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이. 그게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굉장히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대상포진 걸려서 오신 분들 좀 살펴보면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자식분을 잃었다든지 그런 상황들, 뭐 혈압이라든지 폐질환 이런 것들도 대상포진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때 치료받으면 한두 달 내 통증이 사라지지만 나민희 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좀 더 적극적인 신경치료가 필요한데요. 자극 오면은 바로 말씀하세요. 뭐 찌릿하거나 아프거나 뭐든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통증이 있는 신경 부위에 짧은 돌발파를 쏴 통증을 완화시키는 박동성 고주파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포진의 신경통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고주파가 박동성 고주파고요. 바늘을 신경 근처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저희가 자극을 줘가지고 신경을 찾아서 거의 신경에 닿도록 이렇게 바늘을 위치시킨 뒤에 그 신경에다가 고주파를 박동성 고주파를 쏴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있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는 데랑 아픈 데랑 위치가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겹쳐요, 아픈 데랑? 아픈 신경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주로 제일 많이 잠복해 있는 곳이 신경절인데 신경절에서 다시 재생산되면서 물론 면역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재생산되면서 결국 말초를 향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말초를 향해서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이게 신경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파괴된 신경 자체가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바이러스가 신경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면역 체계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또 없애기 위해서 면역 작용을 함께 하게 되는데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일부 신경이 좀 손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죽어 없어졌지만 그 망가진 신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신경 자체가 계속 통증을 유발시키고 닿기만 해도 아프고 환자분들에게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고령일수록 잘 걸리는 질병이지만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스물다섯 살의 박효빈 씨도 얼마 전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어 하루 3번 진통제를 먹어야 일상이 가능한데요. 이토록 아픈 건 난생 처음이었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아플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었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리고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시는데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리고 얼굴이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흉이 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집이 아물면서 약간의 흔적만 남았지만 2주 전만 해도 왼쪽 턱부터 귀까지 얼굴 절반이 물집과 딱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기면 얼굴의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3차 신경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부위에 따라 통증 위치도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가지인 안신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머리와 눈 주위에 통증을 일으키고 두 번째 상악신경에는 뺨과 코, 잇몸에 통증을 부르며 세 번째 하악신경에 생기면 관자놀이부터 귀, 턱, 아래쪽 치아까지 통증이 발생합니다. 50% 이상은 가슴, 흉추에 생기지만 그 다음으로 경추부에 생기고 그 다음으로 얼굴 쪽 3차 신경이 많이 생기는데 얼굴이나 3차 신경 쪽, 그러니까 특히 눈 주변에 생긴 경우는 다른 부위보다는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포진의 신경통으로 잘 넘어가고 그리고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통증도 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초기부터 일단 치료 집중적으로 하시고 3개월 이내 신경차단술들을 잘 받으시는 것이 만성적인 대상포진의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밤만 되면 심해지는 가려움증 때문에 더더욱 견디기 힘이 듭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너무 가려워서 잠을 아예 못 잤거든요. 회사에서는 또 안 간지럽거든요. 근데 저녁에만 오면 너무 간지러워서 외래로 약은 똑같이 먹었는데 또 따로 간지러움 완화하는 링게를 일주일에 3번씩 맞았었어요. 현재 통증, 가려움증이 다 있으세요? 가려움증이 조금 더 심해요. 지금 더 가려움증이 더 심해진 상태고 남의새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이상 감각 같은 거는 생긴 건 있으세요? 조금 안면마비가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안면마비는 다행히 아직 오진 않았는데 아직 안면마비도 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잘 보셔야 돼요.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보다는. 항바이러스제는 5일 정도를 다 이제 맞으신 상태이시고요. 현재는 환자분이 그 통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신경 뿌리 치료를 같이 해서 회복도 돕고 염증기도 없애주고 이런 통증을 확 줄여주는 이런 치료를 같이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빈 씨처럼 통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 신경 차단술과 같은 신경 치료를 병행하는데 신경절에 국소마취제와 같은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일수록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만성화돼서 포진의 신경통 가는 빈도는 높진 않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좀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못지않게 좀 집중적인 치료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심해지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신경은 손상을 입게 되고 그만큼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편두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편두통 약 먹고 나아지지가 않아서 이제 병원에 다시 갔는데 그때쯤에 이제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대상포진이 발생한 곳은 왼쪽 이마와 머리.
수면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평소에 조금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회사도 다니고 하면서도 좀 항상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대상포진 오기 전에는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가지고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 깼다 잤다 깼다 잤다 하는 걸 좀 반복하기도 했어요. 수포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했던 이수정 씨. 하지만 몸에 다른 이상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이 생겨서 약을 처음에 뭐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투여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 투여하면서 신부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급성 신부전이 와서 그것 때문에 대상포진 약을 초반에 시작했다가 급성 신부전 때문에 약을 제대로 쓰질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부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아주 드문 부작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초기에 사실 치료를 잘 못하셔서 통증이 좀 2주 정도 뭐 경과되긴 했지만 통증이 좀 심한 상태로 오셨었고요. 네, 여기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수정 씨. 이후 하루에도 너댓 번의 극심한 돌발통이 찾아왔고 현재 신경 차단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통증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을 줄이려면 발진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3일 이전에 복용한 경우랑 3일을 지나고 나서 복용한 경우에 있어서 예후가 차이가 나더라라는 데이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항바이러스제를 대상포진 수포가 발생하고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적어도 3일 이내에는 복용을 시작하시는 것이 예후를 좀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하면 뭐 주로 50대 이후 뭐 중장년층, 노년층 이런 쪽에서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좀 보니까 의외로 젊은 환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대상포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더라고요. 환자 수가 매년 70만 명에 달하는데요. 2023년을 보니까 75만 명 정도가 대상포진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 또 3분의 1이 이 40대 이하 젊은 층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젊은 층에서 대상포진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상포진은 감염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잘 생겨요. 되게 연세 드시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도 직업적인 면 여러 가지 뭐 수면 부족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불규칙한 생활도 있을 거고 예, 식생활도 중요할 거고. 식생활, 뭐 술, 담배 그런 것들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대상포진에 이제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대상포진은 뭐 누구는 걸리는 거, 누구는 안 걸리는 거 이런 게 없겠네요, 따로. 예, 그럼요. 일단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좋고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할 것 같고 운동도 중요할 것 같고 과로를 피하셔야죠. 직장에서 과로 자체가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지속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이완이 됐다라는 기준을 보통 한 3개월로 잡거든요. 그래서 특히 통증에 대해서는요, 척수나 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민해져 있는데 통증의 원인이 보통 없어지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데요. 이게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그 신경을 괴롭히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원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상복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 원인이 없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때 맞춰서 통증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초기에 적극적인 통증 치료가 이제 예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